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단열재 흡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열전도율 설명을 할 때 단열재 열전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흡수율이 있다고 했어요. 그 단열재 속에 있는 기공, 기포가 물로 치환되는 비율을 흡수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KS 기준에 보면 이 흡수율의 그 한계를 단열재마다 정해져 있어요. EPS는 뭐 4% 이하다, XPS는 1% 이하다,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. 왜 흡수율이 중요하냐? 단열재에 물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열 전도 성능은 물의 열 전도율에 수렴하기 때문에 단열재의 특성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흡수율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단열재를 선택을 할 때 물이 얼만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쓰느냐, 혹은 습이 얼만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쓰느냐에 따라서 단열재 종류를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리 열 전도율이 좋아도 흡수율이 아주 높은 환경에 처한다면 아무리 좋은 단열재도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율은 건물의 성능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. 흡수율이 높은 단열재는 습 환경이나 물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가급적 피해서 사용해 줘야 단열재 고유의 특성들을 온전히 건물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역전 지붕에는 흡수율이 아주 낮은 단열재를 써줘야 돼요. 지하 또 지중해 묻히는 단열재도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단열재를 써줘야 돼요. 우리나라에서는 흡수율이 낮은 단열재로 XPS, 즉 압출법 보온판 단열재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역전 지붕에 다른 단열재를 쓴다, 망하자는 겁니다. 지붕 단열, 특히 평지붕 단열, 기초 단열, 지하의 지중 단열, 이런 부분에서는 XPS밖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. 제가 간혹 설계도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견적을 할 때 다양한 도면을 많이 보는데, 그 도면을 보면서 제가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. 지중에다가 EPS 단열재를 쓰든가, 또 옥상에다가 평지붕에다가 PF 보드를 쓴다거나 PIR 보드를 쓴다거나, 이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단열 성능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가 있고 온전히 그 성능이 회복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단열재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설계에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런 단열재들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그라솔과 미네랄울처럼 그런 섬유질 단열재들은 흡수율이 비교적 좀 높은 단열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에서 생산할 때 외단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흡수율을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발수성 첨가제를 같이 바인더에 섞어서 단열재를 만들어 줍니다. 그렇게 되면 흡수율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외단열용으로 쓸 수 있는 단열재는 흡수율을 많이 낮춰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. 왜 그러냐면 벽체에다 단열재를 붙였어요. 근데 단열재 붙이고 하루 만에 외장재를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단열재를 붙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외장재를 다 감싸는 시간도 필요해요. 그게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 사이에 비가 왔다. 그러면 단열재에 물을 많이 먹겠죠.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을 빨리 뱉어줄 수 있는 환경, 건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줘야 되는데, 단열재 흡수율이 높으면 그 건조 환경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. 아무리 잘 마른다고 해도 비가 오는 환경이 여름철에 심한데, 이 여름철에는 외부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조가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가급적 낮은 단열재를 써주는 게 좋겠다, 이런 생각이고요. 실내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름과 겨울에 습압이 차이가 납니다. 즉 여름에는
외부 환경이 습기가 높아요. 또 겨울에는 내부의 실내가 60%막 70% 내부에 빨래하고 뭐 국을 끓여 먹든가 뭐 아기를 키우는 집 그 가습기를 그 활용한다든가 이런 집들은 내부 습도가 높거든요. 이러면 단열재의 그 습압 차이에 의해서 습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이게 내부에 결로가 생기면 그 결로수가 단열재에 흡수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럴 때 단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단열재를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, 또 그런 단열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환경으로 설계를 구현해주고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, 여기까지 성능에 미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율에 대해서는 단열재의 단열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시고, 그런 환경에서는 가급적 피해주거나 그런 환경을 제거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, 여기까지 고려해서 단열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. 다음번에는 압축 강도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압축 강도도 단열재의 그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, 그것이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땐 써야 되고 어떤 땐 쓰지 말아야 할지, 요 부분도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. 오늘은 흡수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